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김선 김나문의 언더 더 씨. 자기야 사랑해. 여보 이리 와. 달콤한 결혼생활 하지만 두둥 열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게 짜구나.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시월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 못하는 시월드 이야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시엄마는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언더 더 씨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꽃샘추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선님. 네. 오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옷 좀 잘 좀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또 옷장에 집어넣으려던 파카를 또 주섬주섬 다시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꽃샘추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면 이제 날씨가 샘을 내서 아이 샘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잠깐 추운 건데 요 정도면 이제 꽃샘추위가 아니라 본격적인 한겨울 추위다. 영하 7도예요. 영하 7도. 이게 뭐야? 너무 추워. 그래서 저는 왜 빙하기 때 공룡들이 죽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공룡들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빡이 돌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야 다. 다 뒷목 잡고 그렇죠. 이러면 왜 이렇게 추워?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다 죽어버린 거죠. 진짜 이제 2015년에 나무님 몇 살? 42살. 42살. 어떻게 이제 나이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뭔가 그 나무님의 진행자로서의 관록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머 감각은 뭐랄까 좀 빙하기로. 자 나이 시간 말씀하시니까 벌써 2015년도 와 완전 많이 지나갔어요. 장난 아니야. 1사분기가. 1사분기 지나갔는데 손님 1사분기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장 기뻤던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궁금해요. 기뻤던 일? 기뻤던 일 우리 아들이 일단 이제 순조롭게 2학년이 되었다는 거. 네, 우리 훈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뭐 아침에 이제 가는데 데려다 주고 이제 나올 때 보면은 학교에 이제 가방 메고 오종종종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이렇게 한 인간을 저만큼 9살이 될 때까지 키웠구나. 약간 보람도 있고 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만 김선님 본인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 정말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런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건 뭐 또 뭐니 해도 제가 또 이제 국민 라디오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지평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딴지 라디오에 또 나무님이 진행하시는 메이저 방송 과연맨에 또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요즘 정치부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바로 그 과연맨 정치부장 그 이제 청와대 가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맞다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부장의 이제 반열에 올라선 김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방송에서 이제 나무님과 또 함께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이제 뭐 좀 색다르고 딴지의 또 분위기는 또 이제 여기랑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언더더씨 청취자 여러분도 과연맨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는데 왜냐면은 저는 1사분기 통틀어서 가장 기뻤던 일을 어떤 거를 짚으려고 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가셨어요. 헐. 네. 진짜? 아니 잠깐만 나무님이 여자분한테 전화번호를 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키보드를 탁탁탁 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제가 모서리 쪽에 있었는데 그 기둥 쪽에 살짝 등을 대고서 절 쳐다보는 거 있죠. 어머, 잠깐만. 기둥에 등을 대고 이렇게 딱 벽에다 등을 대고 한쪽 다리를 살짝 올리고 가슴에 좀 힘을 주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S라인. 그렇죠. 그러면서 이 키보드 참 좋아 보여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키보드요? 이거 그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인데요. 아이고 키보드라고 스토어웨이에서 나온 건데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만 저보고 뭐 SNS 같은 거 하냐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죠. 트위터 한다고. 그랬더니만 전화번호를 제 메모지에다 딱 적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010에. 010에.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 42살 생에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다니. 잠시 후에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서 고민을 했죠. 뭘까? 뭘까? 이 번호는 뭘까?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장기 밀매다. 장기 밀매. 분명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기화 주유소 4월이로 나오세요. 아하. 여기서부터 참 연식 인증이다. 그러니까 청기화 주유소 없어졌어. 청기화 주유소야. 진짜. 강남역 뉴욕제가처럼 그치. 선사시대 유물인데 자 거기를 앞으로 가면 이분이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봉고차에 태워져서 그렇죠. 봉고차에 태워지거나 아니면 만났다가 이제 주스를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렇지. 깨어났는데 막 하얀 벽이 보여. 막.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말씀 하시겠죠. 오빠는 참 속이 깨끗해요. 오빠 가는 진짜 중학생 같다. 오빠 술 안 먹어? 이러면서. 근데 왜 본인의 이 가치를 그렇게 뭐 고작 장기 밀매 정도로 이렇게 그거 낮추시고 그러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혹시 또 몰라요. 또 이제 나무님이 또 이제 워낙 또 이렇게 원래 그 있잖아요. 그 섹시 매력 지수로는 이제 레슬링 선수가 짱이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있었어. 전에 보니까 이제 레슬링 선수의 그 이제 매력도가 짱이라며. 저 이제 내복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좀 내복 입지 말고 히트텍도 좀 이렇게 까만 거 진한 거 입고 내복 입지 마. 지금도 내복 입었는데 이거 다 목 늘어나는 내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복 색깔 봐. 내복 색깔이 이거 내복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그 폐수 색깔 있잖아요. 약간 그 회색. 진회색. 진회색인데 부끄럽다.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거 4년 된 내복. 근데 이렇게 이런 신축성 있는 티 중에 목이 안 늘어나는 걸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저는 옷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라서. 그치. 머리 이렇게 한 두 번만 넣다 보면 그렇죠. 다 이제 늘어나고. 아니 잠깐만 김선님이 지금 디스를 미안해. 아무튼 뭐 이렇게 연초에 또 묘령의 여성분께 전화번호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셨다니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제가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 밀매 내지는 사해소금. 사해소금? 네. 네, 사해소금. 그런 레벨일 것이다. 그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저만의 어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홍대 카페에서 전화번호 받는 남자 김남훈과 멋지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아니 이거 그 전화번호 받고 바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전화번호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장기 밀매 이랬더니 또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대운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대운이 튀는 거고요. 이런 대운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팟빵 게시판 한번 먼저 가볼까요? 네, 땡스제이님이요. 김남은의 미혼 기혼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재연 연기가 갈수록 연기자처럼 리얼하네요.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재연 연기는 거의 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어떤 씌웠다. 그렇죠. 빙의의 수준이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거기에 그냥 씌이는 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보님께서는요. 김남은의 언더더씨 들었습니다. 감사히 다운받아 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적극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 좋아요 님께서는 선님, 나무님 최고의 귀염 콤비예요.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해주셨네요. 귀염 콤비. 그런데 나무님 왜 지금 사연 읽는 말투가 왜 TV조선의 그 앵커님 엄성섭 앵커님이요? 엄앵커님 풍으로 읽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 앵커세요. 손석희 앵커 이런 분이랑 비교도 안 되는. 엄앵커님이. 손석희 앵커가 지하 3층이라면 엄앵커님은 63빌딩. 타워팰리스 최고 꼭대기층. 왜 어떤 의미에서 그 엄앵커님을. 성량, 성대, 표현법. 와 진짜 최고시죠. 그건 궁금해가지고 가사에 이거 주고 언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본도 아니고 기자가 이게 기자예요. 이게 완전 쓰레기지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 일가의 조속한 검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경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종희 씨는 해난 사고 때마다 나타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이 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등장해서 좌초설을 주장하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을
되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근데 그분도 저 좋아할 것 같아요. 왜? 느낌에 비슷해?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어. 아 왠지 통할 것 같아. 저는 엄성성 앵커님 한번 두 사람이랑 같이 한번 TV조에서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더블 MC. 그러니까. 둘이 하나면에 잡히면 진짜 우리 끝내주겠다. 둘이 하나면에 잡히고 가운데 김정은이 잡히면 끝내주는 거지. 대박. 삼위일체. 뭐지? 정원관 3명 있는 소방차네. 그렇죠. 멋있다. 네, 모두 다 덤블링 다이를 해주는 상상됩니다. 네. 우리 귀요미 써님께서는 이거 내가 꼭 읽어야 돼? 써님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네. 123님께서는요. 오늘 방송을 기대하면서 효진 PD님, 써님, 나무님 모두 힘내세요. 힘 이렇게 네. 올려주셨고요. 예, 트위터 한번 가볼게요. 네, 트위터. 트위터에서는요. 아이디 아이플라이24님께서 이분 지난 방송 마마보이 편 들으셨나봐요. 미혼 여성이신데 와 이번 사연 공포다 호러스럽다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뭐 이 여성분들이 미혼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 네. 이제 두려움 중에 하나 결혼에 대한 네. 막연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남자가 돌변하면 어떡하나 알고 보니 마마보이라면은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지금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만날 때마다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또 열선 시트에 이제 딱 전원을 켜주는. 그다음에 또 이 차량을 탈 때 미리 향수도 뿌려놓고 그다음에 그쪽 그 글러브 박스 이런 데다가 음료수 미리 넣어두고 이런 분인데 배려 쩔어. 이런 분인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마 나 이제 자려고 이제 씻고 자려고 엄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뒤로 한 2분 정도 이야기가 더 있는 그렇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얘야 보면서 듀렉스는 준비했니? 엄마 당연하지. 이런 이제 공포에 빠지는. 아무튼. 근데 너무 그 미혼 여성분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또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너무 매정하게 이게 내 남자 변할지 안 변할지 뭐 어떻게 아냐 이거 복불복이다. 이미 이제 예비군의 여유지. 본인은 이미 현역 생활 마치고 예비군 들어갔다고 그냥 막 공포심을 지어주는 거야. 그 강을 건넜다 이거지. 그렇지. 아무튼 근데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사람 만난다. 내가 충분히 이렇게 배려하고 네. 섬기고 그런 자세를 가진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얘기는 사실 소용없어. 이건 사람 만나는 건 복불복이야. 사람 잘 만나요.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돼. 내가 착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그게 어디 있대요. 미혼 언니들 착각하지 마. 나중에 막 나야 혼자 잘하면 시부모님도 나를 알아주고 막 남편도 나 잘할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인간관계 상호적인 거라서 나만 혼자 백날 잘해. 나만 혼자 잘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없어요. 정말. 인간관계는 나만 혼자 잘한다고 절대 안 돼요. 남자친구, 남편에게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양말과 나 양말 아직 못 바꿨어. 남편분 양말 못 나 그 사람 안지 12년째 같이 산지 9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니 양말을 벗는 방식을 못 바꿨어. 우리 신랑은 양말을 손으로 안 벗어요.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벗어. 그렇게 하면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 뒤집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를 굽혀서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다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양말을 허물어 벗고 그냥 그 장소를 벗어나. 그럼 나도 어떡하라고. 근데 본인이 세탁을 안 하시죠? 당연 안 하지. 바빠 죽겠는데 뭔 세탁을 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시 이제 나의 섬소 몫으로 주워서 이제 빨래통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국 생활도 해보고 자취 생활도 오래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옛날 지사고 이제 아무 그거 없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많이 고쳤는데 그 양말은 내가 못 고쳤어.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어제도 양말 들으셨죠? 이렇게 벗고. 양말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남편 내 남편 양말 벗는 습관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뿌리에 박힌 인간성이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 잘 만나요. 아니 근데 저기 원래 제가 이분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기 의견을 소개하면서 밑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 가로 열고 약간 마사지 해드립시다. 이랬는데 마사지를 안 하고 더 미혼 여성들에게 이게 나무님의 요청은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라. 이게 괜찮다. 겁먹지 마.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결혼하지 말고. 에이, 왜 그래? 넌 결혼이야 그냥.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한 번에. 네, 그래서 그냥 금요일 밤에 홍대 클럽 나가면서 이제 등파인 드레스 입고 춤추시고 신드롬 이런 데서 춤추시고.
쉬고. 신드롬. 예. 아이고. 아무튼 뭐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뭐 힘내시고요. 우리 노래나 한번 들을까요? 지금 당황했어. 수습을 못 하고 있어. 네. 노래 한번 들을게요. 나무님이 골라오신 곡인데요. 그렇습니다. 윤종신이 부른 노래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 이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인가? 유난히 춥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오늘의 사연. 황혼 육아와 고부 갈등. 아이고 선님, 나무님, 내 말 좀 들어봐. 나 올해 환갑된 사람인데 2%에서 시어머니 얘기도 들어준다고 해서 사연 보내. 내가 손자 키운 지가 이제 한 1년 좀 넘었네. 원래는 지방에 살다가 아들네가 손자 좀 봐달라고 해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지. 우리 손자 녀석 어떠냐고? 물론 너무 이쁘지. 정말 얘는 내 손자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얘는 정말 이뻐. 그거 객관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요런 말 있잖아. 아무튼 우리 손자 녀석을 보면 그런 말이 딱 실감 날 정도로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요즘은 좀 낯을 가리고 그러긴 하는데 요즘은 이 녀석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산다오. 근데 참 좀 힘들어. 애 키우는 게 힘드냐고? 그것도 당연히 힘들지. 나도 늙었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아무튼 그래도 3살이니까 어린이집도 가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 그런데 좀 힘들어. 아침에 우리 며느리 일찍 출근하거든. 우리 며느리랑 아들 둘 다 직장 생활해. 아무튼 며느리가 아침에 우리 집에 애를 데려다 주거나 내가 옆 동에 있는 며느리 집에 가서 애를 데려올 때가 있지. 그런데 가끔 아침마다 며느리 집에 가보면 아이고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 애는 머리도 안 빗겨가지고 자는 채고 게다가 집은 또 엉망진창. 어제 먹은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거는 기본이고 뭐 옷이며 살림이며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떨 때는 바닥에 무슨 인형이 굴러다니길래 봤더니 세상에 그게 뭔지 알아? 아이고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냥 회색 먼지가 그냥 인형처럼 굴러다닐 때도 있었더라니까. 참나. 차라리 멀리 살아서 내가 안 보면은 모르겠는데 맨날 가서 보는 며느리 집 꼬라지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내 성미가 또 급하잖아. 그래서 다 치워주고 쌓여있는 설거지하고 또 빨래 이런 거 개우고 그렇게 해주지. 빨래 개워서 넣으려다 보니까 옷장 서랍이 엉망이지 않겠어? 그래서 또 내가 다 속옷까지 개워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랬어. 속옷까지? 당연하지. 그런데 세상에 정작 이 며느리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도 별로 감사한 줄을 모르더라. 지난번에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좀 셀쭉한 얼굴로 오더니만 내가 자기 서랍 뒤졌다고 뭐라 하는 거 있지? 참나 기가 막혀서. 나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좀 했어. 아무리 바쁜 직장 다닌다고 해도 집안 꼴이 그게 뭐냐?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직장 뭐 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보던 아들놈이 또 나더러 말 함부로 한다 뭐라고 하네. 참나 요것들이 아주 이사까지 와가지고 기껏 손주 키워주고 집까지 다 치워줘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참나. 우리 이쁜 손주 녀석만 아니면 확 내가 가버리고 싶은데 요 녀석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야. 며느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시애미들도 힘들다우. 그렇다면 며느리의 생각은? 선님, 나무님,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 직장맘입니다.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이는 3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는 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원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머니에게 부탁드렸었는데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또 그렇게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근무 시간에 제가 일을 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가서 아이를 맡기면 어머님, 아버님이 어린이집에 맡겨주시고 오후에 데리고 오시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부모님이 봐주시니까 안심되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러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부담되고 어려운 점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님이요. 말 그대로 정말 살림의 여왕이세요. 음식 잘하시죠. 부지런하시죠. 항상 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고 계속 손을 보시죠. 그런 어머님께 직장 생활 때문에 살림 못하는 저는 정말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거든요. 이해하길 바란 것 자체가 말이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마음에 안 드신지 간섭이 유난히 심하세요. 제가 출근할 때 옷 입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지 옷 사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은요. 무척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명품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할 때니까 출근하는 거니까 편안한 옷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옷 좀 잘 차려입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야, 애 머리가 헝클어져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데 내가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 잘 좀 챙겨라. 네. 그리고 남편 아침 뭐 해 먹였니? 켈로그요. 켈로. 그래, 야, 그리고 집안이 너무 더럽더라. 아무리 그래도 먼지는 좀 닦고 살자. 저 일주일 전에 청소기 밀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는데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만 어머님이 집을 싹 청소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깨끗하긴 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희 방 속옷 서랍까지 다 뒤져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주방 살림, 이불 이런 걸 전부 꺼내서 어머님 스타일로 재배치를 해놓으셨고요. 제가 못하는 살림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니 속옷까지 이건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제가 사는 집이고 제 집이고 제 나름대로 배치를 해놓은 살림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한번 다 바꿔놓으시면은 며칠 동안 저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니 뭐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 뭐 같이 잘 치우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며칠 후에 어머님 댁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데 옷 서랍장까지 속옷까지 다 바꾸셔서 놀랐다고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어머님이 뭐 고마운 걸 모른다면서 직장 다녀서 뭐 하냐고 화를 내시면서 아이를 안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후로 며칠째 어머님과 너무너무 서먹합니다. 아침에도요 애 데리고 가도 그냥 애만 데리고 휙 들어가 버리시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선님, 나무님 저 어떡하죠? 저희의 문호 대개방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또 대통합, 국민 대통합 방송 언더더 씨가 며느리 분에게도 연락이 왔고 또한 시어머님께도.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은 정말 이 사연 주신 분은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신 두 분께서 사연을 주신 거예요. 와. 대박. 아무튼 이게 한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의 사연과 이제 며느리의 사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어요. 좀 이렇게 뉘앙스 차이가 있죠. 있어요. 어머님은 이제 나름대로 하도 어질러 놓고 다니니까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는 이제 열심히 치워줬는데 고마운 걸 모른다. 요거고 이제 며느리는 뭐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머님 한테도 이제 좋지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님이 완전히 그냥 집안 살림 배치를 다 바꿔놓고 뭐 속옷 서랍까지 다 뒤져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필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감사한데 속옷 서랍까지는 조금 그랬다 그랬더니 어머님 버럭 화를 내셨다는 거고 여기 또 시어머님 입장은 또 버럭까지는 아니고 내가 좀 야단을 살짝 쳤다 뭔가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입장에 따라서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황혼 육아라고 하나요? 황혼 육아, 예, 그렇죠. 그게 참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 황혼 육아에 대한 얘기를 네. 이제 종종 다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손자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또 이 보육시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또 이제 뭐 어린이집 폭력 문제다. 이거는 좀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좀 믿고 맡길만한 데가 사실 정말 적어요. 나무님도 애 맡겨보셔서 네네. 아시잖아요. 진짜 딱 마음 턱 놓고 우리 애를 이제 낮에 우리가 일할 동안 좀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곳을 찾기가 정말 힘들고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이제 대기번호 300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이 맞아요.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부모님께. 예전에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때문에 이사 간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미혼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뭐? 왜? 왜? 그랬는데 동네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이러는데 동네 어린이집 없단게요. 근데 그것도 이사 가는 것도 뭐 시 지역을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동에서 동으로 이사 가거나 내 말이. 1단지에서 2단지로 2단지에서 1단지로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의 그 동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린이집에 갈 때는 도로가 인도가 좁고 차가 너무 많이 다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겨우 그게 한 200m거든요. 근데 그 200m 때문에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이사를 가요. 왜냐? 그게 애가 없을 때는 야 200m 그거 가는데 차 있으면 어떻고 좀 어두우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애가 생기면은 이 라인이 너무 위험한 거야. 그렇죠. 아침 시간대에 애를 손을 붙잡고 갈 때 손을 한 번이라 놓치면은 차가 쌩쌩 다니는 대로 이 진입이 되니까 그때 공포심을 한번 느껴보니까 우리 차 이사 가자. 아예 이사 가서 아예 여기 인도로만 다닐 수 있는 차가 안 다닌 데는 그 루트를 확보를 하자. 내가 돈 더 벌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이 애가 없는 집에서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전혀 와닿지 않을 문제들이 거예요. 이제 아이 보육 문제, 육아 문제를 이제 실제로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혹시 보여요. 효진 PD도 그냥 yes or no로 지금 마이크 열어 주셨어요? 네. 그 느낌이 잘 안 오죠. 한 200m 루트 때문에 보행로 때문에 이사를 간다. 전혀 안 오죠. 안 오죠. 근데 애를 키우면서 이제 내 애가 저쪽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야 돼. 그러면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요 4차선 도로가 무슨 망망대해처럼 그렇게 넓게 완전. 느껴진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 키우고 직장 생활하는 문제가 남녀 공히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께 부득이하게 조금 이제 가까이 살면서 도와주십사 또는 뭐 아예 같이 그 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황혼 육아의 길에 접어드시는 이게 우리 다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덕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0세부터 5세까지 그치.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뭘 책임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뭘 책임져? 이제는 뭐 이제 노예끼리 싸움 붙이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집에서 전업주부는 애 맡기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참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보육의 앞날은 어둡다.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장년 특히 장년 여성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 불쌍하다고. 왜요? 우리 때는 그분들 하시는 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여자분들이신데 할머니들이죠. 우리 때는 그냥 시집 가서 애만 키우고 낳고 키우면 됐었는데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 어떡하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분들. 사려 깊은 분들이네. 젊은 여자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아무튼 멋지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박근혜래요. 사려 깊으신데. 이 인지 부조화. 어떡해. 미치겠어. 아무튼 이렇게 문재인 깜빡 보내야 된대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방송에서 자네가 열심히 해서 그 종북 좌파들을 다 색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보수 청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 어머님 열심히 하겠으면 또 그랬어요. 그렇죠. 어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뭐 어쩌겠어. 아무튼 이렇게 애 키우고 그냥 보통으로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보육시설에 맡기자니 뭐 순번이 밀려서 어렵고 네. 또 이제 집에서 전적으로 봐줄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이제 한 사람 월급이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황혼육아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쁘니까 네. 손자 얼마나 이뻐요.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예쁜 게 손자인데 그 예쁘니까 봐주지만 이분들도 이제 50대 후반 60대 아버님 네. 어머님들 다 그러시니까 솔직히 이 에너지 넘치는 꼬맹이들 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기 할아버지들 단톡방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손자의 미소는 그 지옥의 시작이라고. 그 해맑은 미소에 그 넘어가서 덜컥 그치. 그 육아를 해주겠다고 받아들였다가 본인 허리 나가시고. 아니 저희 친정 아빠도 저희 남동생이 네. 친정 근처에 살아가지고 아기를 가끔 봐주시는데 손자 손녀가 오면은 너무 좋대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얘네는 예쁜 생명체잖아. 네. 손자 손녀가 오면 너무 기쁜데 가면은 그렇게 좋대. 와서 좋고 가서 좋고. 와서 반갑고 가서 기쁜 이것. 그러니까 체류 시간은 약 2시간 반 남짓. 그치. 네. 4시간 정도. 때로는 뭐 더 될 수도 서울에서 있죠.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가는 시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지만 그만큼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쁘니까 내 몸 생각을 안 하고 어머님들이 막 허리 굽혀서 애기 안고 네네. 막 며느리가 낑낑대고 있으면 아유 내가 업어서 재울란다 줘봐라 이러면서 업으시고 이러면서 본인의 체력은 30대 20대 내가 애 키울 그렇죠. 때와 같지 않은데 그걸 잊어버리시고 막 무리를 하시니까 이게 그 황혼 육아가 그 노년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황혼 육아와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따른 논문도 있어요. 진짜요? 황혼 육아를 하게 되면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황혼 육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어떤 게 있냐면 수면장애, 우울증, 관절 및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병을 생길 수도 있다. 이 수면장애는 당연히 애들이 뭐 밤에 이제 잠설치고 이런. 잠설치고 그러니까 본인도 잠 못 주시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그치. 팔팔해요. 허리 굽히고 막 애들 붙잡느라 힘쓰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관절이나 무릎, 허리 디스크 이런 데도 무리가 오고 고지혈증, 당뇨병 왜 그러냐 했더니만 식사를 제때 못 하시는 거예요. 밥을 맞아. 노인 드시니까 아마 그 입맛에 맞게 좀 슴슴하게 그런 거 좀 드시고 하는 게 좋은데 애들이랑 같이 입맛을 맞춰서 먹다 보니까 같이 피자 드시게 되고 아니면은 밥대를 넘겨서 애 사탕 먹을 때 본인도 하나 드시고 이런 식으로 애한테 식성을 맞춰가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막 드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지혈증에 뜬금없이 당뇨병에 걸리는. 아니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8년째 동거하면서 이제 우리 훈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세요. 왜 그래? 지금 마스터피스야. 대가 장인. 마스터. 시월드 장인. 시월드 마스터. 마스터. 아니 그건 아니고. 마스터. 마스터. Obey your master. 죄송합니다. 편집. 아무튼 근데 편집해.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이 보시면은 되게 애를 잘 봐주세요. 근데 정말 보면은 우리 진짜 김선님이 참 정말 그 자기 검열과 아직은 이 방송 안 듣고 계시죠 어머님께서. 모르셔요. 네, 어머님이 이 방송 안 듣고 계신데 언젠가 들을 수도 있다. 그렇지.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야 미리. 칭찬 데이터를.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우리 세대는 모든 데이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세대다. 그러니까 김선님이 어서 뱉은 말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죠. 어디선가 데이터로 떠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칭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8년 9년 동안 애를 키우면서 애가 남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애가 남긴 밥 안 먹어. 약간 비위가 약한 것도 있는데 뭐 지 새끼가 남긴 밥인데 뭘 비위 타령하냐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애가 남긴 밥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어떡하니 다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 드시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 고지혈증 있으시거든요. 드시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우니까 이제 웬만한 건 좀 드세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정말 건강에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황혼 육아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점점 이제 인간관계가 약간 좁아지고 네. 또 이제 본인이 몸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드시면서 집에만 칩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햇볕 안 보고 인간관계 없이 집에서만 계시면은 그게 또 한편으로 우울증을 굉장히 가능성을 높이는 게 되는데 황혼 육아를 하면서 이제 아이 키우는 아이랑 함께 하면서 이제 기쁨을 이제 맛보시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손자가 한편으로는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건강적으로는 많이 악영향이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시어머님에게 조금 더 뭐랄까 가산점을 드린다고나 할까? 가산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사연을 보면은 앞부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네가 손자 좀 봐달라고 해서 둘이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지. 아니 육아를 위해서 이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이제 삶의 무대를. 왜냐하면은 전에 사시던 데에서도 인간관계도 있고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셨다면 뭐 그 동네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를 다니신다든지 이웃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접고 우리 손자 봐줘야 되니까 나 아들네 곁으로 이사 가야 돼 해서 오셨다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그 생활 근거지를 이렇게 바꾸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드신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이고 상당히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고 또한 이 사연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 청소를 해주는데 배치가 다른다거나 아니면 속옷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졌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좀 만약에 이런 사연을 가지고 네이트판에 올린다면 그 진정한 그 헬게이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니들 뭐 하는 거냐 그 저기 야 뭐래 얘 막 이러면서 선전수전 공중전 아프가니스탄 참전했던 그 예비역 군인들 분께서 베테랑들이 이거 지금 논사훈련소에서 지금 딱총 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겠지. 이러면서 그 네이트판 너무 익스트림한 양싸닥션을 싸닥션 날릴까? 네. 아무튼 근데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는 좀 거기는 그 게시판 특성이 좀 이렇게 굉장히 센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좀 호응을 못 받는 데라 아무튼 그런데 뭐 요 정도면은 어머님이 생활 근거지까지 이렇게 옮기시면서 손자도 봐주시고 난 시엄마 편 뭐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굉장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고마운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청소를 할 때 너무 이제 좀 사적인 영역을 손대셨다.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증언에 그런 온도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시어머님은 내가 이제 청소도 해주고 하다 보니 이제 속옷 서랍 같은 것이 엉망이길래 내가 해줬다.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며느리가 요건데 며느리는 아니 너무 내가 내 집인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배치를 다 바꿔 놓으셔서 내가 살림을 할 수가 없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님이 그런 직장 다녀서 뭐해. 어머님들은 그 어른들은 왜 이미 다 큰 성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관습 스타일에 왜 이렇게 관여를 하실까요? 그 이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기도 한데 전업주부 평생 40년 전업주부를 하셨던 시어머니와 지금 이제 직장 생활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차쯤 되는 며느리의 이런 기본적인 생활 방식의 차이인 거죠. 이 며느리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시어머님은 살림의 여왕이다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님이 집에 계실 때도 홈드레스를 입고 계실 것 같아요. 홈드레스 이렇게 앞치마 입고 항상 이렇게 젖은 걸레를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어떤 먼지든지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굉장히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소파 뒤에 새우깡 안 들어가 있고 새우깡 가루 없고. 그렇지 이제 소파 밑에 이제 동전 같은 거 전혀 없고 이제 냉장고 지붕 위까지 깨끗한. 그러한 환경을 아마 영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는 이제 금융회사라는 거 보니까 뭐 뻔하죠. 은행 아니면 증권회사 뭐 요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일단 느낌이 오죠. 굉장히 바쁘구나. 야근 많고 바쁜 회사. 그런데 회사 다니고 애 맡기고 이렇게 하기도 근근한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과 같이 살림을 정말 완전 무게 깨끗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살림 못해요. 저는 그 삶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가족주의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가족주의라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 그 자체를 하나의 똘똘 뭉친 한 덩어리 자체로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성인 간에 결혼을 할 때도 가족들의 반대로 무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원수지간일 경우에나 서구 사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 뭔가 안 맞는다고 성인 간의 결혼에 가족들이 부모들이 반대를 하거나 나이 결혼 반대세 네. 있을 수 없지. 그렇죠. 또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나의 가족이란 것에 들어온 어떤 전입되어 들어온 신병 소대원 같은 신병 신고해봐. 그렇죠. 예. 우리랑 똑같이 동일체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시월드 갈등의 가장 기본 모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그 플랫폼 하에서 시월드랑 갈등이 생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 분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과연 이분은 그 터치를 안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님은? 글쎄요, 저는 이제 가족주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훈이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근데 어쩔 수 그러니까 뭐 기본 도리라는 거 어떻게 기본적인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정 바빠서 어쩔 수 없고 뭐 생활의 그런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인정을 무슨 내가 시엄마니까 너는 나처럼 이렇게 우리 집은 뭐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법이 없는 법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며느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게 아침에 켈록을 먹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근데 아침에 여건 되는 사람 챙겨 먹으면 되지. 네. 뭐 가족주의고 뭐고 나는 솔직히 이거는 좀 그래. 어머니는 40년 가정주부로 완전 무결하게 아침에 국물에다가 밥에다가 챙겨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 그거 여기 지금 며느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직장 여성이야. 근데 그런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지 너무 그거를 이제 본인은 전업주부로서 완벽하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렇게 집안 살림 팽개칠 직장이라면 다니지 마. 요건 아니죠. 이건 너무 서로 이제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 그 시어머니가 버럭했던 부분은 이제 며느리 분이 이제 먼저 한 방 날린 상태에서 반격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며느리 분께서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버럭하면서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약간 차치를 하고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며느리 분도 굉장히 착하시고 시어머니 분도 완전 왔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 시어머니면은 괜찮아요. 아주 이제 감사하다고 저를 드려도 마땅치 않은데 저는 자 그럼 이제 이 차이점.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솔루션. 그래 좋아. 바로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뻔하니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15분인가 시간상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제 시어머니가 안 됐다.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짠한 마음이. 왜냐면은 연세 드실수록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님들은 남편보다 친구예요. 어머님들은. 남편이 쓸모가 있나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동네에 원래 이제 사시던 곳에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을 좀 접고 손자 보려고 이제 이사까지 오셨다는 거 이 부분에서 진짜 좀 이제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드려요. 네, 진짜.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이 좀 간과하고 계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며느리는 직장 다니는 젊은 애고 어머님 당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데 너무 좀 기대치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굴러다니고 애가 뭐 이렇게 뭐 집골이 엉망이 될 동안 지금 어머님은 계속 이제 며느리한테만 어필을 하고 계신데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님의 아들은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 A4 용지 2장짜리 사연에서 컨트롤 F로 남편을 찾아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남편은 거두는 역할. 뭐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우리가 잘 치우자 요거 하고 뭐 그런 정도 또 엄마가 이제 막 그런 직장 다녀서 뭐 하니 하고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여자 사이에서 거두는 역할로만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어머님이 아들한테 야 누구가 나무나 선이가 직장 다니고 힘드니까 야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도 좀 잘 좀 치워라 이거 먼지가 굴러다니고 이게 뭐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은
아마 아들한테는 이렇게 가사에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아들도 같이 돈 벌고 같이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이거 애 키우고 같이 낳고 사는데 해야 된다 집안이. 네. 그러니까 며느리만 너무 쪼지 마시고 아들한테도 좀 야 누구가 바쁘면 너도 설거지 좀 하고 그래라. 야 시엄마가 맨날 오는데 저기 뭐니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필을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전 전반적으로 나무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시어머니한테는 진짜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일단 황혼 육아의 짐을 지고 계신데다가 그렇죠. 이사까지 이미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계셔. 와, 이거 뭔가 우리 이모나 우리 네. 엄마라면 내가 말렸을 텐데. 아 엄마 가지 마 고생길이야. 친족이면. 그치 내가 말릴 수 있는 뭔가. 입장이면 말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며느리 분께는 네. 며느리 분은 뭐 이해를 하겠어요. 바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데. 그래도 시엄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까지 맡기신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날 먹은 설거지 쌓여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이런 모습을 좀 덜 보여드리는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안일을 내 집안일까지 터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좀 그렇다 네. 어렵다 이러면은 아예 뭐 시간제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뭐 아주머니가 와서 좀 치워 주시도록 그렇게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일관된 그런 네. 집에 꼬락서니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머님한테 다 이런 모습까지 네. 보일 필요는 없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방금 전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저런 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쟤네도 있는데 괜찮아? 쟤네는 뭐 돈도 못 벌고 맨날 두드려 맞는데도 저렇게도 살아. 쟤도 OECD야. 쟤도 OECD야.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모든 나쁜 건 다 최고. 자살률, 뭐 저출산 이런 거 다 최고지. 1구 뭐 노동시간 1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잖아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뭐 연예인들이 뭐 대단한 도전하는 거 보면서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밥해 먹는 거. 밥해 먹는 거. 이제는 밥해 먹는 것도 무슨 요리 프로그램처럼 이태리 최신 요리가 아니야. 오뎅탕 끓여 먹는 거 보면서 와 이를 해요. 멋지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남은 걸로 이제 쓸어 그렇죠. 모아서 밥해 먹는 거. 이런 거 보고 감탄해. 현실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 아마 조금 지나면 설거지 예능이라든가 방 청소 예능이 나오지 않을까. 막 되게 메스업된 방을 주고 네. 막 차승원이 나와서 막 신의 손으로 막 치워. 근데 그것도 그냥 집도 뭐 대단한 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 23평 아파트인데 거기서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기 그걸 보면서 와 멋지다. 청소기 흡입력 봐. 뭐 저런 거 봐. 뭐 대단해 이러면서. 어떻게 너무 비참해. 네, 그런 일상이 계속 예능의 영향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리얼 예능이 아니라 일상 예능이야. 일상 예능이. 밥해 먹고 애 키우는 것조차도 이제 예능의 주제로다가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뻑뻑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며느리분 정말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선님께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대화를 할 때 칭찬과 칭찬이랑 질문을 가장한 부탁을 섞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제 소가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어머님 겨울옷은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서 칭찬 그다음에 질문을 가장한 부탁. 네. 겨울옷을 너무 그렇게 딴 데다 두시면 제가 찾기 어려워요가 그 말에 녹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절대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진짜 나머지 먼저 칭찬을 깔고 너무 깨끗해요. 근데 참 우리 찜기는 어디다 놓는 게 좋죠 어머니? 이러면 그거 내가 위에 넣어놨었는데 넌 밑에 놓는 게 좋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지금 아마도 며느리한테 내가 이렇게 이사까지 와서 애 봐주고 힘들다 이러한 표현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고에 대한 인정도 좀 받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 그럼 그게 정말 뭐 아마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고 애를 맡기니까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사례를 드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손자 봐주고 그래서 너네 둘이 일 열심히 맘 놓고 할 수 있어서 참 내가 도움이 되고 너네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도 칭찬해드리면 좋아요. 당연하죠. 인간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며느리 좀 이렇게 성향
성향상으로 보면은 이 어머님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여성적이고 깔끔하고 좀 뭔가 재바르고 센스 있는 스타일인 반면에 이제 이 며느리분은 조금 이렇게 뱅커,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좀 커리어 우먼이고 숫자 하나 잘못 치면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능적으로 아주 훈련된 분이지만 좀 이렇게 사람 기분 맞추는 데는 약간 서툴다는 느낌을 이제 어머님이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게 느껴져. 그렇죠. 칭찬과 그러니까 어머님께 충분히 이 감사와 정말 이제 존경의 마음. 어머님이 이제 우리 훈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여우짓을 떨자면은 밖에서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있었을 때 그런 성과에 대한 즐거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어머님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상반기 최고 우수 사원 뽑혔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래. 아유 잘 됐네. 엄마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유 뭘 내가 해주긴 해줘.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좀 웃기다.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는 이렇게 재현할 그래 이거 좀 웃긴데. 아니 아무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만 데리고 퇴근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애만 데리고 쓱 가고 이러지 말고 좀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다든지 뭐 어려운 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전업주부 40년 사신 어머님이 사실 직장생활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낮 동안에 지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애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제가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머님께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자아 존중감을 획득하실 수 있는. 근데 그 칭찬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계적이거나 의무감 가득 찬 칭찬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거 모를 것 같아? 네, 어머님은 알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선 님이 과이언맨 녹음 때문에 딴지를 보셨는데 김태형 PD가 김선님을 보더니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어투가 이렇게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막 김나무만 한 줄 알았는데 작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네, 그 말 들었는데 뭐지 이랬어. 이거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요. 싸우자는 건가?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도 이게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끌어올려서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진심을 담아 진심이잖아. 사실 네네. 그거는 어머님 안 봐주시면 어떻게 직장생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심과 감사를 담아서 좀 그런 말 표현을 좀 억양이라든가 인토네이션도 연습을 해서 아니면 문장을 바꿔야 돼. 살 빠지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작네요. 이렇게 얘기되는 뭐야 싸우자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사실 정말 연애를 못한 이유가 있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남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는 몰라.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정말 이 며느리 분께 좀 드리는 팁이랄까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림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에게 작업을 거세요. 작업을 걸어 맞아. 작업을 건다고 생각하시고 달콤한 단어들, 문장들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초콜릿이라든가 꽃다발이라든가 소품도 응용을 해보시고 사례금도 또 사례금도 넉넉히 좀 들이시고 현찰, 초콜릿, 꽃 그다음에 말의 성찬까지.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도 속옷 썰어면 그냥 냅두세요. 지네가 다 알아서 찾아 입어요. 아무리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놔도 아들 트렁크 팬티 양말 이런 거 다 찾아 입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사실 아들들이 아침 안 먹고 다니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10분 자는 게 중요하지.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는다고 뭐 얼마나 그 켈롱콘 프로스트 참 좋은 음식이에요. 나 맛있어요. 너 우리 신랑 그거 맛있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완전 식품이에요. 아삭아삭하고 고소해요. 아무튼 그렇게 삶의 방식과 세대가 정말 다르다는 것 어머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며느리분도 어머님의 이런 자아 존중감 감사의 마음 표시하시면서 조금씩 지혜롭게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선님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컨설팅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아는 사이 아니세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알아요. 좀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인데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분에게 다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사연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대 며느리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뭐 짧게든 길게든 이제 시댁생활의 고충, 뭐 황혼 육아의 힘듦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트위터, SNS,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언더더시로 문장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각색해서 올려드리고요. 자, 살면서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어려운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하는지, 특히 가족끼리 그런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사가족, 시부모와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참 저희 방송을 통해서 뭐 그냥 갈등 어떤 뒷담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많은 사연,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게시판 또는 트위터 해시태그 언더더씨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맨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